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5.18 전국을 기점으로 새 인물을 갈구하는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18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지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통합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이 선정됐습니다. 화순군이 오는 23일부터 무등산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버스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숲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숲을 휴식과 치유 그리고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백나무 그늘 아래 편안한 자세로 명상에 잠깁니다. 이따금 청량한 산바람까지 불어오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가슴속에 남겨진 화는 마음껏 소리를 질러 발산합니다. 이른바 숲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3, 4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위암과 심혈관 질환을 함께 알아 1년 전만 해도 거동조차 힘들었다는 김기현 씨. 약물 치료와 함께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산을 오르며 자연을 가까이 한 덕분에 자신도 놀랄 만큼 병세가 호전됐습니다. 이제 사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이 상쾌한 이 바람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내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숲이 몸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숲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질병 치료에 도입하는 의료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피톤치드나 음이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질 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자연 속 첨단 의료를 표방하고 있는 이 병원은 대지 면적의 20%가 숲일 정도로 대규모 치유의 숲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지상 주차 공간도 없애고 숲을 더욱 넓혀갈 구상까지 갖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이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과학적으로도 속속 확인되고 있어 치유 공간으로서 숲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 경관 조성 사업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순천시와 주민 등이 협력해 순천만 보호를 위해 습지를 만들고 도심 확장을 막는 정원을 조성하는 등 자연 경관과 인공 경관을 잘 어우러지게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경관 대상에서는 철도공사 전남본부의 등량역 조성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죠. 오늘 하루는 더위가 살짝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단 여전히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요즘 낮 동안에 강한 일사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은 단계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눈 질병으로는 백내장과 눈물 흘림증, 녹내장을 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와 모자를 꼭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또 목을 조이는 옷이나 넥타이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내용이 확산되면서 5.18 전국을 기점으로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구도에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35주년 전야제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표. 행진 도중 한 시민으로부터 뜻밖의 야유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씨 퇴진하셔야 되는데 호남 정치가 제대로 복원돼야 되는데요. 재보선 참패 이후 광주를 방문했던 지난 4일에도 싸늘이식은 민심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조용히 하시라고요. 놔두고 문 옆에 이거 보고 가는 것까지 놔두세요. 지난 총선과 대선,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승리를 못한 데 대한 반성과 혁신이 없는 데다가 친노 패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때 대세론까지 확산됐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호남 지역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는 손학규 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뒤처졌고 안철수 의원에도 간신히 앞섰습니다. 이처럼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야권의 차기 대선 구도가 출렁이는 것은 호남 홀대론에다 정권 교체 희망이 없어 불임 정당이 되고 있다는 실망이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로 예고된 초계파 혁신기구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쇄신책이 제시되냐에 따라서 이들 대선 주자의 지지율 추이는 물론 당 내홍 봉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평당원 60명이 최고위원직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주승용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주 최고위원이 국민과 당원이 뽑아준 최고위원 복귀를 거부하며 당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광주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노무현 재단 광주지역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광주 금남로와 푸남공원 등 광주 5개 자치구 6곳을 돌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펼칠 사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노무현의 선물이라는 주제 영상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23일에는 광주 광산구 쌍원공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연을 담은 그리움, 그 숲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성화가 켜지면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화합을 상징하는 백두산 채화와 임진각 화합화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각 대륙을 대표하는 대학생 5명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스포츠의 발상지에서 광주 유대회의 성화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할 모든 선수들과 임원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격려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랑스를 떠난 성화는 다음 유대회 개최지인 대만을 거쳐 오는 24일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국내 성화는 다음 달 2일 무등산 장굴제에서 채화되는데 이때 프랑스에서 건너온 성화와 합쳐질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합화된 성화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전까지 약 한 달에 걸친 국내 성화 봉송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북한 백두산에서의 성화 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사만 된다면 국내 성화 봉송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곧바로 임진각에서 남북 성화 합화식을 가질 계획인데 남북 화해의 의미가 클 것으로 조직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채화 행사와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 성화 봉송은 광주를 출발해 전국 60개 도시 3,700km를 3천여 명의 주자들이 달리는 일정입니다. 춘천에서는 카누를 타고 봉송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행사를 통해 유대회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기관 3차 회의가 열립니다.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리는 오늘 3차 회의에는 김종 문체부 2차관 주재로 시도와 경찰청, 관광공사 등 80여 명이 참석해 대회 준비와 함께 특색 있는 문화 행사 발굴, 개폐 회식과 선수촌 주변 교통 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유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등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216명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가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등 총 45여 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자치단체들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자 미지급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에 대한 강등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영암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꽃뱀 공갈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제기한 소청 심사에서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데이입니다. 5회 승률에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두 팀, 기아와 롯데가 만났는데요. 지난 만남에서 롯데 뒷문을 공략해 승리를 챙겼던 기아가 이번에는 역전패로 울었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지던 5회, 홈런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필이 시원하게 타구를 담장 밖으로 넘기고 기세를 몰아 최근 무서운 타격감의 김민우까지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가며 승리를 예감했지만 불펜이 무너졌습니다. 빠른 공에 제구력까지 더하며 올 시즌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한승혁이 동점타를 허용하고 미들맨 최영필까지 역전 홈런을 맞으며 승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스틴슨의 역투가 있었기에 불펜 난조가 더욱 아쉽습니다. 들쑥날쑥하지만 조금씩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스틴슨의 등판에 팬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지켜봤는데요. 몇 차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적절히 맞춰 잡는 능력을 발휘하며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눈앞에서 놓친 스틴슨의 4승과 팀 승리가 아쉬웠지만 스틴슨의 호투에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기아는 오늘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시즌 5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지난주 6년 만에 선발승을 거둔 임준혁 선수가 출격합니다. 롯데는 박세웅 선수가 나섭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데이였습니다. 그제 둘로 나뉜 5.18 기념식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5.18 행사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정용욱 기자입니다. 정부 따로 민간 따로의 둘로 나뉜 5.18 기념식을 내년에는 하나의 기념식으로 치를 수 있을까?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이무리한 행진곡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기념식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는 최경환, 박승춘 두 정부 고위 인사의 모습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입법부가 이무리한 행진곡 제창에 한 목소리를 내는 건 5.18 정상화의 고무적입니다. 여야 대표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나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주기를 내가 늘 바라고 있고 더더구나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요. 국회가 찬성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방침대로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 해결자로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5.18 정상화는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 역시 민주 시민의 격에 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든 전야제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과격한 행동은 보수층의 반발만을 살 뿐 5.18의 정상화에도 광주 정신의 구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버스가 운행됩니다. 화순군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무등산 화순권역을 연결하는 탐방버스를 오는 23일부터 운영합니다. 탐방버스는 수만리와 안양산, 자연휴양림을 거쳐 예 이서중학교까지 운행하게 되는데 무등산 장불재와 신무지기 폭포, 화순 적벽까지 연결돼 탐방객들의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일자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제 열린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에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 방안이 심의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행 방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지역 일자리 증감, 지역 간 인력 이동 등 지역 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 반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올해 광주시민대상 수상자 5명이 선정됐습니다. 사회봉사 부문에는 김규룡 영정건설 대표, 예술 부문에는 안명환 무형문화재 보유자, 체육 부문에는 김성남 광주최고교장, 지역경제진흥에는 김보곤 DK산업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특별상에는 구조봉사회 북구지회 백창수 씨가 선정됐는데 오는 21일 제5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코를 톡 쏘는 게 제맛인 흑산 홍어가 자원고갈로 귀하고 비싼 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새끼 홍어를 인공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수조 안에 암수 2마리의 홍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들 홍어가 수정한 알들이 주머니처럼 생긴 난각 안에서 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국제갯벌연구소가 흑산 홍어의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새끼 홍어 인공 생산에 나선 겁니다. 흑산 홍어로 불리우는 참홍어는 남획과 생태계의 변화로 전남 지역 연간 어획량이 140톤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인공 수정 기술을 개발하면 새끼 홍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미 구하기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란하고 이제 부화까지 가는데 한 5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이런 게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어획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갑오징어도 인공적으로 새끼 생산에 나섰습니다. 어미 한 마리에 1000개 이상의 알을 낳고 적응도 빨라서 새끼 갑오징어 생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 갯벌 낙지하고 그다음에 연안에 또 정착성으로 살고 있는 쭈꾸미들 그런 것에 대한 그 두 종류에 대한 종묘 생산 연구를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고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갑오징어에도 같이 이런 기술을 접목한다면 서해 주요 어종들의 자원이 최근 눈에 띄게 줄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새끼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민어와 조기, 낙지, 주꾸미 대하까지 잇따라 성공하면서 서해어장의 풍어를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의 설치미술가 이메리 작가가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에 이어 고베 비엔날레에도 초청됐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7일 개막한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해 시를 통해 문명과 산업화, 도시개발이라는 민간의 욕망을 표현한 작품 시 배달로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달부터 그리스 국립 크레타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어제 북한 나무심기 운동에 전남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실국장 토론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북한 나무심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추진하는 전남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100원 택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보성과 화순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시군에서 100원 택시가 운행 중인데 지금까지 5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61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들이 100원 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병원과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낮 동안에는 꽤 더웠죠. 오늘은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가 2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단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낮 동안에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은 단계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백내장과 눈물 흘림증, 녹내장이 생기는 분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예방 방법을 살펴보면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이 꼭 필요하겠고요. 목을 조이는 옷이나 넥타이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져 있는데요.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다소 드리워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광주가 14도, 나주와 화순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광주가 24도, 장성과 담양 23도, 구례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말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